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단어는 이 여러 가지 방정식 안에 있는 소단원이고요.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단원 자체가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그리고 4차 방정식. 그래서 뭘 구하는 거냐면 방정식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근 또는 x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려면 보통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져 있는데 a는 0이 아니고 얘를 해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 인수분해라면 다항식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뭐 1차 식이겠죠. 그래서 얘네는 a가 0도는 b가 0도는 c가 0이다 해서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x의 값을 구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을 푸는 거다. 그러면 여기 단원 자체는 뭐냐면은 인수분해를 잘 할 수만 있으면 얘네를 해를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요거랑 관계 있는 게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할 때 내가 설명을 7단계로 얘기를 해줬었는데 기억나지? 첫 번째 뭐였어?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는 거 첫 번째. 뭐 아는 거 얘기해봐. 인수분해 할 때 뭐가 있었었어? 아는 거. 이거 총 7가지가 있었어. 내 힌트를 줄까? 1번은 공통인수를 묶어서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 두 번째는? 뭐 두 번째가 아니더라도 뭐든. 인수분해 뭐 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었어? 조리제법, 그래 조리제법 있지. 그게 아마 여기쯤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 그게 조리제법. 또 제일 쉬운 거 있잖아. 제일 쉬운 거. 공식, 곱셈 공식. 또 반복되는 식이 나와. 그럼 뭐해? 반복되는 식 나오는 것을 치원도 두 가지가 있었어.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x제곱을 x로 치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너무 많은 걸 했나? 복잡한 식이 있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있었잖아. 내림차순. 근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거 복잡한 식.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 대칭형이라고 해가지고 개수가 대칭으로 되어 있을 때 x제곱을 묶고 인수분해하는 게 있었어. 그게 다섯 번째. 원래는 얘는 좀 바뀌었어. 얘가 다섯 번째, 얘가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최근에 했어. 근을 이용한 거야. 근데 얘는 사실 우리 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근을 여기서 그냥 구해버리면 되고, 마찬가지 여기서 일반적으로 근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근까지 구하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의 근은 우리 허근까지 구하는 거야. 허근. i가 나오는 근.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선생님이 설명할 게 없어. 요 내용 전부 다 빠질 거고 인수분해만 잘하면 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게 여기에 단원인 거고, 선생님 하나씩 문제를 좀 풀어줄 거예요. 문제를 풀어갈 거고, 문제를 풀고 일단은 자체는 어렵진 않아. 이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첫 번째 단원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이 다음 단원부터 두 번째 단원, 소단원 두 번째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면 되고, 얘는 필수예제 1번으로 바로 갈게. 자, 필수예제 1번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시오라고 되어 있어. 푸시오가 뭐 하는 거야? 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3차식인데 공통인수 없고 곱셈공식 안 되고 치환 안 돼서 복잡한 식도 아니고 대칭형도 아니고
요걸 쓰는 거야. 보통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얘는 x에다 뭐 대입하면 0 나오느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서 둘째 법. 3차식 계수, 2차식 계수, 1차 상수항.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서 1을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래서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이라서 그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인 게 아까 전에 말했던 a가 0 또는 b가 0이에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도 되고 여기에 근을 가질 수 있는 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 쓰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1 마이너스 8이니까 7i라고 해서 근이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오는 게 여기에 해가 될 거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 나와. 계산해봅시다. 이거는 그게 아니네. 개수가 어때? 개수가 대칭형이네요.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 요 6에 마이너스 6에 대해서 대칭으로 돼 있다고. 그럼 뭘 활용하라? 처음에 묶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묶을게요. x 제곱으로 묶어낼게.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2는 0이 나와. 자, 우리 이거 하나만 해볼까? 우리 양변의 x제곱으로 얘는 나눠도 돼.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x가 우리 x제곱을 나누려면은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0 집어넣으면은 해가 나와 안 나와? x는 0이 해가 아니지. 그래서 양변을 얘는 x제곱 잠깐 나누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변형 공식 2에 x 플러스로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로 나와서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바로 되나? 그러면은 바로 하면 되고 혹시 안 되면 치환해도 괜찮아. 나 얘를 x로 치환하고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은 0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x는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0. 근데 끝난 게 아니야. x가 뭐였어?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랑 2분의 5였고 양변에 x를 곱해서 x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2x 여기 x 곱했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5x. 그래서 얘 먼저 해를 구해보면은 넘어와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중분이네. 괜찮아요? x 플러스 1 전체 제곱 그거랑 또 하나는 이쪽에 넘어가면 되는데 2를 곱하면서 넘어갈게.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고 혹시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나요? 1, 2, 2, 1 이렇게. 그래서 x는 2하고 2분의 1하고 해서 이쪽 근데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3개가 여기에 근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를 먼저 잘 해야지만이 여기 부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다시 하면서 인수분해 다시 떠올리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2번 문제도 이제 인수분해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치환해야 되겠네. 반복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대문자 x로 치환하자 이렇게. 그 다음 정리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6이 나오는 거고 이거 그냥 바로 해 나오죠? x는 마이너스 8 또는 7이 나와야 될 거고 끝이 아니라 원래 x 거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6x를 대입해서 8 넘어온 거 영하고 7 넘어온 거 마이너스 7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인수분해하면 2하고 4니까 x는 2 또는 4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7하고 1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7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근이 총 몇 개?
이렇게 4개가 나올 거다. 이게 치환하는 방법 첫 번째인 거고, 요것도 치환하는 문제이긴 한데 좀 빠른가요? 시선을 떼지 못해. 넘어가 돼? 뭐 어디 안 되고 있어? 근데 뭐 잘못했나? 없는데? 여기?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내 인수분해 넘어가야 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x는 7 또는 마이너스 8. 근데 x가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넘어오면은 8하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7하고. 너무 줄였구나. 다음 것도 얘도 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다 전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 인수분해할 때도 나왔거든. 개수의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전개하는 거죠. x,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3하고 마이너스 4하고 더해도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전개를 해보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저 문제랑 똑같은 거죠. 이제 치환하는 거야. 얘를 x로. 그러면 x-2, x-12 플러스 9는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14x에다가 24에다가 9를 더해서 33이네요. 이거는 3하고 11이라서 이거는 대문제일 거죠. x는 3 또는 11이다. 그럼 똑같이 또 x 대신에 60. x제곱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고 3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은 0하고 1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1은 0하고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하는 거다.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근의 공식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13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여기 4ac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44 41도. 그래서 얘만 3루트로 바꿔서 답으로 써주는 게 여기서의 해를 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필수예제 2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3번 문제는 첫 번째 또 치환하는 문제네요. 이게 치환하는데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나오고 x는 이거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바로 쓸게요. 그래서 x 대신에 다시 x제곱을 대입해서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x제곱이 3 나오는 것은 풀마 루트 3이 될 거고 x제곱이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있는 거죠. 뭐로? i로 루트 2 이렇게 해서 허근까지 해서 총 4개를 구해줘야 되는 게 x제곱을 x로 치환하는 문제. 다음 것도 똑같은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이거 그때 인수분해할 때도 나왔던 문제죠.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쟤처럼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쓰는 게 아니라 둘 가지고 2개를 먼저 써보라고 했거든요. 제곱식 쓰고 뺀 거의 제곱식, 더한 거의 제곱식 쓰고 뒤에다가 이제 뭘 생각해 주냐면 이 값이 나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2x니까 3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 중에 누굴 선택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집중 안 해. 자꾸 딴 생각하고 있지. 플러스 선택하라고 해서 마이너스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2개 나오면.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다 알아서? 자, 그래서 봐요. x는 이제 원래 거 대입, 그 다음 얘도 원래 거 대입. 왜 이거 선택하냐면 합차 공식대로. 따라서 이거를 조금 여기다 쓴다면 x제곱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랑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는 될 거다. 근해 공식 써야겠네. 얘가 0 또는 얘가 0 나올 거라서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3이라서 루트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근해 공식 쓰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이라서 이렇게 해서 답은 또 4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필수예제 3번 문제도 4차 방정식의 풀이의 하나의 방법이었더라. 치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갈게요. 필수예제 4번 문제는 이제 개수가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변을 내가 묶어도 되지만 나누라고 했었어. 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근이 아니라서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도 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더라?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라. 어디 갔어? 얘가 요거 먹고 요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5로 묶어서 묶으면 묶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인 거고 치환. 그러면 변형 공식부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해야지 이 식이 나오니까 빼기 2는 여기다가 주고 얘는 이렇게 치환 안 하고 할게요. 왜? 6 곱하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하나의 식이라고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6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이거 아까 좀 했죠. 하나는 여기 쓸게요. 이쪽 풀이에다가 하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6일 때 양변을 x를 다시 곱하면서 넘어와요. 그러면 근의 공식 x는 b'이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h라서 8이네요. 그래서 2루트 2로 바꿔서 써주면 될 거고 두 번째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일 때라서 x를 곱하면서 이쪽으로 이항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4ac랑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라서 루트 3i로 써서 해는 이렇게 구해준 게 정답이다. 그래서 개수가 대칭인 형태에서는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시작을 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x를 곱하면서 근을 구해줘서 해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필수예제 4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문제를 보면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에서의 한 근을 알려주고 나머지 두 근을 찾으래. 그런데 이 a를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a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한 근이라는 얘기는 x의 값이 2란 얘기를 알려주는 거라서 2를 대입해서 a 값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이러한 식이 나올 거고 계산하면 2a는 넘어온 거고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에서 한 근이 2래. 그럼 우리 이미 이걸 알려준 거야. x-2랑 여기에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조립제법을 2로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써서 조립제법을 할 거야. 여기가 2고 1, 2, 마1, 마2, 마1, 마1. 그래서 여기 들어갈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한 근은 여기서 지금 2라고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겠지. 따라서 나머지 두 근은 근의 공식 써야 되겠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ac 하면은 5가 될 거네요. 그래서 다른 두 근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지수가 모르고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근을 찾는 방법을 풀어본 거고요. 6번은 좀 비슷해요. 6번, 필수예제 6번은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러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중근을 갖는다는 게 힌트야. 그러면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라서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0 나오는 걸 찾는 건데 힌트. 여기서는 뭘 대입해야지 좋냐면
지금 미지수가 또 k가 있거든. 그래서 이 3k가 사라지도록 x에다 대입하면 뭘 대입하면 3k가 사라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k가 사라지면 x. k가 사라져야 돼. 그러면 x에다 뭘 대입하면 사라지냐면 1 대입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1 플러스 3k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k라서 얘는 조립제법을 1로 하면 되나보다.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한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실행하면 됩니다. 1, 2차식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1차 배수, 상수, 그 다음에 이렇게 1이고 1, 1, 1, 3k, 3k, 0. 자, x-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3k는 0. 그럼 봐봐. 지금 우리 근이 하나가 있다? 근데 지금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근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무슨 근? x가 1이라고 하는 근을 여기에서 가지면 된다고. 즉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0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3k가 0이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1을 중근으로 갖는 거예요. 중근을 x는 1.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할 수 있지. 어떤 거? 선생님 1이 아닌 이 자체에서 중근이 될 수 있잖아. x는 1이 아닌 중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써서 0 나오면 여기서도 중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중근을 1로 할 건지 아니면 1이 아닌 중근을 할 건지를 선택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판별식 할 거야. E제곱 마이너스 4AC가 우리가 0이 나와야 중근이라서 K는 12분의 1이에요. 그래서 K를 찾으면 이렇게 두 개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K값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인수분해도 좀 어려워요. 별표도 좀 칩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중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K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벅차니까 X에다가 적당히 대입하는데 K가 사라질 수 있도록 X값을 넣어라. 이걸 먼저 찾아주고 그리고 나서 사라지는 거 확인하고 조립제법 해준 다음 X가 1이 근이라는 걸 하나 알았어. 그럼 중근이 1로 가질 건지 아니면 1이 아닌 중근을 가질 건지를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판별식을 할 건지 1 집어넣어서 0 나오게 할 건지만 결정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는 정육면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로 세로를 2cm를 줄이고 그리고 높이를 3cm를 늘려서 부피를 구했더니 396이래요. 자, 그랬을 때 처음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정육면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정육면체는 정육면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하자. 정육면체는 다 길이가 같아야 되고 가로 얘를 이제 가로를 x-2로 세로를 x-2로 그 다음에 부피를 x 플러스 3으로 한대요. 그래서 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게 부피잖아.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 x-2 두 개 x 플러스 3 2 390입니다. 자, 이거는 전개하지 마세요.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찾는 게 더 쉬워. 얘를 조립제법 해봐.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게 더러워요, 숫자가. 그래서 396을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러죠? 거듭제곱꼴로 바꾸는 거. 뭐라고 하죠? 그죠?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 19, 8 맞나? 그 다음에 2, 90, 9인가? 2, 98, 58. 그 다음에 3, 33, 3, 1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얘를 완전 제곱식 꼴이 있는 것끼리 좀 뭔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11인데 x에 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8.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육면체였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답이 될 거고요. 그럼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직접 x를 미지수를 잡고 나서 내가 식을 만드는 거고, 그때 부피 구하라고 해서 이거를 원래는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하는 건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거듭제곱꼴로 바꾼 다음에 소인수분해죠. 이거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꼴을 만들어서 적당히 x값 찾는 게 또 좀 더 빠를 거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난 시간에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얘기를 했었던 거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는데 2차 방정식에서도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있었거든. 그것도 어떤 걸 좀 생각을 했었냐면 거기서는 근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일단 3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했었다. 인수분해를 하면은 다항식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 해서 얘가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또는 c가 0이다. 다항식이죠, a, b, c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쓸 거를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거꾸로 우리 뭘 하는 거냐면은 이 근을 가지고 계수를 찾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어진 거고,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a는 0이 아니고 요 방정식의 근이 요거인 거예요, 근. 그럼 우리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다. 이 3차 방정식에서의 인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x-알파, x-베타, x-감마는 0꼴 괜찮아요. 근데 계수가 a였으니까 여기에 a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밑에는 전개를 해볼게. 그럼 a에 요 안에는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1차로 되려면은 여기에 2차가 돼야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야. 왜 마이너스 생겼냐면 이거 마이너스 알파 하나에 xx 곱해서 전개해주고 베타 하나에 xx 전개해서 얘랑 곱하고 그 다음 감마랑 xx 전개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x 하나에 알파 베타를 곱하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x가 될 거고 마지막 상수함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하면 되냐면은 전개할 거야. ax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에 여기에 지금 a를 곱한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에 a를 곱한 게 0이라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식하고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a끼리 같아. 그 다음에 b랑 누구랑 같냐면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같고 c랑 누구랑 같은 거냐면 a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랑 같은 거고 d는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랑 같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여기 세 개가 나와. 세 근의 합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두 근씩 짝을 지어갖고 곱하는 거죠. 즉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세 근의 곱을 구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t다. a로 나눠주는 거죠. 마이너스 a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t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하고 비슷하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거고, 세근의 합, 두근 곱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뭐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도해는 거지만 이제 이것보다는 세근의 합 이 공식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걸 좀 외워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면 될 거고, 이거 가지고도 이제 뭘 만들 수 있냐면은 3차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 있어. 우리가 근을 알면, 세 수의 근을 알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더라. 내가 지금 이걸 만든 거죠. 세 개의 수를 알파, 베타, 감마를 예를 들어서 근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a다 라고 하면 인수 정리를 써서 각각 곱한 게 0이고, 제일 앞에 개수가 a였으면 a를, b였으면 b를, 3이었으면 3을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게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하나 있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게 있는데 혈례근이라는 게 있어요. 혈례근. 얘네들이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얘는 조건이 있었어.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데, 이때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혈례근을 갖을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얘가 유리수래. 그랬을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 근이면, 이때 다른 한 근 찾았었죠? 다른 한 근은 뭐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이거 중요한 거였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두 근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 두 번째는 개수가 뭐일 때?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이면은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이거 쭉 위에서 쓸게요. 나머지 한 근, 다른 한 근은 뭐다? p 마이너스 qi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가 실수일 때는 혈례근을 이렇게 갖는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좁죠. 그래서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혈례근, 어려운 건 아니죠.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했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외워야 되는 거, 요 근과 개수의 관계, 요 세 가지랑, 그 다음에 혈례근은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근데 개수의 조건이 없이 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개수가 아무 말이 없어.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몰라. 근데 한 근이 주어지면 그 한 근을 뭐라고 했냐면 이 방정식에 대입하라고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아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이지 문제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자, 필수이지 8번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고 다음 식을 계산하는 게 1번, 2번 문제예요. 그래서 전개를 할 거야. 전개하면은 얘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씩 곱하고 마이너스 1, 하나 할 거야. 하나 곱하고 1 곱하면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고, 둘씩 곱하고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인데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3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찾아낼 수 있죠.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의 합은 이렇게 생겼죠. 그것은 a분의 c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1.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얘는 1. 그 다음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근 곱의 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얘네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개해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변형 공식 쓰면 되겠네. 얘는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해주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근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서 답은 4 플러스 2, 6이 이 식이 될 거다. 됐죠?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고 공식에 잘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필수예제 9번 문제는 자 이번에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똑같이 주어지고 이번에는 세 근을 이렇게 잡아준 거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그리고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세우래.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해도 됐었어.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또 다른 근, x 마이너스 근, 그 다음에 근 연계해주고 뭐 개수가 1이면 1, 2면 2, a면 a, k면 k 이렇게 넣는다고 했었죠. 근데 이걸 전개하면 뭐였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x 세제곱에 마이너스를 묶고 여기는 세 근의 합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여기는 두 근의 곱의 합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세 근의 곱 그리고 마지막에 개수 얼마? 뭐 k다 라고 하면 이게 는 이걸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근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쉽네요. 여기다가 세근 더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3으로 계산해주면 될 거고 두근 둘씩 곱하래.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이렇게 둘이 곱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베타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이제 감마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두 근의 합의 곱의 합이 될 거예요. 세 근의 곱은 여기다 쓸게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이 전개하면 이거 아까 이거였죠. 아까 앞에 7번 8번 문제에 있었던 건데 이 전개하면 이거였거든. 여기에 얘네는 이거랑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에 곱한 거 이게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돼. K에다가는 1 대입할 거야. 그래서 이제 써보자. X 세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자 세근의 합 여기서 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엄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두 근의 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하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1이다 이렇게 대입.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을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는 좀 복잡해 보이네. 일단 두 근의 곱의 합이 하나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어. 바로 집어넣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인데 얘네는 알파 두 개, 베타 두 개, 감마 두 개를 더한 거라서 얘네들이 두 개씩 있어서 6. 그 다음에 1이 세 개 있어서 더하기 3x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요거 여기 가로치고 넣자. 알파, 베타, 감마 곱하면 1 나올 거고 세 개 다 더하면 3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더하기 1은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답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계산하면 7x 계산하면 3은 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필수예제 10번도 마저 봅시다. 필수예제 10번 문제는 이제 혈내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실수 A, B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얘네가 실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은 뭐다? 1 마이너스 i 혈내근을 갖는다. 그러면 또 우리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있어야 되지? 3개야. 나머지 한 근은 뭐냐면 그냥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근과 개수 관계 쓸 거야. 세 근의 합 더해 2 플러스 알파. 그러면 개수는 마이너스
이건 이렇게 쓸게요. 2분의 오메가분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둘이 곱해. 이 둘이 곱하면 얼마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곱하면 얼마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곱해. 2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i랑 알파랑 곱할 거고 1 마이너스 i랑 알파랑 곱할 거야. 그러면 a분의 이거 틀렸네요. 세근의 합은 2차가 없잖아. 0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0. 얘가 a분의 c니까 그냥 a 이렇게 됐네. 그 다음 마지막이 세근의 곱. 자, 둘이 곱하면 아까 2 나왔으니까 2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b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알파는 마이너스 2고 이거 전개하면은 2 더하기 2알파가 a야. 마이너스 ARE, 알파 A, 알파 I, 알파 I 사라지고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A는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4.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우리가 개수의 힌트를 얻어서 한 근을 알면 다른 한 근 잡아주고 세 근이 나오니까 나머지 한 근도 잡아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서 우리가 미지수를 찾는 게 10번째 필수 예제 문제가 될 거고요. 요거는 좀 연습도 이것도 많이 해보셔야 될 거고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마지막 단원인데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데 이때 허근의 성질을 물어봤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증명을 좀 할 거야. 넘어가서 는 0꼴로 만들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실근을 구할 수도 있어. x는 1이라고 하는 게 실근인데 우리 실근이 아니라 허근의 성질이래.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그럼 내가 직접 근을 한 번만 구해 볼 테니까 여기에 근을 구해보면 근의 공식을 써야 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3이라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허근이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한 허근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지. 한 허근을 오메가로 잡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지금 어떤 관계냐면 근은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i라서 무슨 관계냐면 혈내근의 관계가 있어. 그래서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근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그 두 개의 근은 뭐냐면은 여기의 두 근이라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한 거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또 어떤 관계가 알 수 있냐면은 한 허근은 다른 한 허근의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이것은 내가 그냥 찾아낸 거거든. 공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책을 보면은 공식처럼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다. 우리 근이라고 했으면 저기다가 대입할 거야.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도 써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오메가는 근이기 때문에 이것도 돼. 중요한 거. 오메가 세제곱은 1도 되는 거야. 오메가가 한 허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 나가는 연습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책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근을 한 혹은 오메가로 잡았을 때 이렇게 나타낸 것들을 책에서는 다 그냥 답만 딱딱딱 써져 있는데 이것을 증명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증명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것도 있다. 우리 여기서 내가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다.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괜찮아?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곱분의 1 그러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을 거고 오메가 분의 1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메가 바람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람도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찾아낸 것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뭐 외우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에 기본적인 얘네들이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이 식만 봐도 한 허근이 뭐다? 오메가다. 그리고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다, 이런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세제곱은 1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직접 근을 구해봤는데 앞으로는 근을 안 구해도 될 거야. 이런 근이 나올 건데 혈례근이라는 거. 그래서 한 허근 다른 한 허근 나올 거고, 두 근의 합공식, 곱공식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 그래서 내가 표시를 좀 하자면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네를 나눠버린 거지. 그래서 요것도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어디다 대입한 거냐면은 여기에 허근이기 때문에 요것도 대입하면 되고, 또 이것도 되는 거야. 오메가 바를 대입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요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람도 같다. 즉 여기 있는 플러스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요게 한 허근의 성질인 거고,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것도 있단 말이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허근의 성질도 있어. 그럼 얘는 똑같이 접근하는 거거든.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은 나머지 한 허근은,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다? 두 근의 합.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1.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얘네 둘이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오메가 제곱을 하게 되면 얘네는 조금 달라.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람 같다, 뭐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랑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겠죠. 여기가 요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허근에 관련된 걸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원의 내용인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개념 체크 같은 문제들이 나와.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좀 보면은 한번 요거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봐봐. 문제 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가 풀이도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문제 개념 체크 문제들을 보면은, 자, x 세제곱이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한 허근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을 때 오메가 12제곱은 얼마냐. 그럼 얘는 뭐냐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힌트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4제곱을 하면 12제곱이라서 이 결과 1이다. 이렇게. 그 오메가 세제곱을 넘어가는 것들은 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를 활용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혹시 이거 괜찮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괜찮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렇게. 한 번 더 쓸까? 이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그 다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렇게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 다 1을 대입하는 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인 거고,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얘 인수분해하면 이거 나왔거든. 어디에 허근이었냐면은 여기에 허근이 오메가였으니까 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쓸 시간 더 줄게. 잠깐 더 봐봐. 얘는 그러면 오메가 100제곱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서 33제곱 해주고 곱하기 오메가 해주면 되고, 50제곱도 오메가 세제곱을 먼저 해주고 여기에 16제곱 해주면 오메가 제곱이 남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남는 것을 또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라서 얘도 0이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렇죠? 마지막 하나 넘어가세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제곱은 모르죠. 근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건 알아.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썼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오메가 플러스 1이라서 이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잘 변형을 좀 여러 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실수예지 11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x세제곱은 1에 허근의 성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한 허근이 오메가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뭔가 접근해도 괜찮지만은 얘를 보면은 이 식이 인수가 있는 걸 알아주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해서 성립한다. 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래서 변형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제곱은 그대로 두고 오메가 4제곱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오메가 괜찮을까? 바로 오메가 세제곱이 1일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얼마야? 오메가 6제곱은 1 괜찮아? 세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8제곱은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의 1제곱만 남을 것이고 오메가 12제곱은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 개가 1, 이 세 개가 아니 0, 이 세 개가 0, 이 세 개가 0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규칙도 나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특이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맞춰서 뭔가 값이 일정 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찾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자꾸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거고.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내가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싶냐면 얘네 둘이 더한 결과 알거든. 두 근의 합공식 어디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공식. 아, 그래서 얘네들은 두 근의 합쓰면 되고 이 둘은 통분해서 근각계수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통분하면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과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파다. 이렇게. 그럼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찾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두 근의 곱은 여기서의 두 근의 곱 1.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가 정답이 될 거다.